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해서 뺑소니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새벽 시간에 덤프트럭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충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운전자는 충격 후 그대로 현장을 떠났지만 법원은 운전자에게 뺑소니, 즉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났는데 뺑소니가 아니라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이 판결을 통해서 뺑소니 사고의 성립 요건과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실관계를 알려드릴게요. 2024년 겨울 이른 새벽 덤프트럭 운전자인 의뢰인은 2차선 도로를 약 시속 6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게 됐는데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하셨고요. 자전거도 파손됐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목적지로 향했죠. 검찰은 운전자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즉 뺑소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바로 운전자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알았는가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뺑소니, 즉 도주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야 합니다. 당연히 사람 친 것 같은데? 하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는 않았더라도 사람을 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가버렸다면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사건의 의뢰인과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운전자는 무언가 덜컹하고 부딪힌 건 알았지만 워낙 차가 크고 모래가 가득 실려 있어서 낙하물 같은 걸 친 줄 알았다. 게다가 사이드 미러로 뒤를 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사람이 다쳤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니까 적어도 뺑소니에 대해서는 무죄가 돼야 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적극 주장해서 뺑소니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되어야 된다고 다퉜습니다. 네, 법원은 심리를 통해서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희 주장에 따라서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법원은 사고 지점에 가로등이 없고 피해자의 옷이나 자전거에 빛을 반사하는 물체도 없는 데다가 덤프트럭 자체가 높아서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사고 후에도 평소처럼 운전해서 목적지에서 작업을 완료한 점을 보면 정말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30년 넘게 운전을 해온 사람으로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인사사고를 내고 도주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알고 도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서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호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낸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뺑소니 혐의가 인정됐다면 훨씬 긴 기간 동안 실제로 교도소를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사례를 보면 뺑소니 사고에 있어서 사고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뺑소니 여부는 피해자 유족이 받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 즉 보험금 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린 경우라면 사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교통사고 분쟁이 있다면 저희 변집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